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 라시아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명작영화는 무엇인가요? 토요 영화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1965년에 나온 영화 닥터 지바고를 꼽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체르낙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0일은 보리스의 131주년 생일이었습니다. 보리스 파스체르낙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거부한 사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8번째 이야기, 보리스 파스체르낙과 닥터 지바고입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보리스는 예술적 감각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독일로 철학 유학을 떠났지만 결국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24살이었던 1914년 처녀 시집 구름 속의 쌍둥이를 내놓았고 1922년 나의 누이 삶이라는 시집을 펴내면서 그는 역량 있는 서정 시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보리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924년 스탈린 집권 이후 예술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자 보리스도 많은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1934년에는 소련 내 모든 문학단체가 해산되고 소비에트 작가동맹이 결성되어 창작에도 사회주의 원칙이 선언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며 숙청당하거나 자살했던 시기였습니다. 보리스의 작품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출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보리스는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고자 창작활동보다는 번역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그가 1945년 갑자기 모스크바 근처 페레델키누 별장에 틀어박혀 그의 유일한 장편소설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보리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라고 집필 동기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역사의 격동기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비겁하게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대작의 집필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보리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닥터 지바고의 집필에 매달렸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배경으로 의사이자 시인인 유리 지바고와 라라의 운명적인 사랑을 700페이지가 넘는 대서사시로 그려냈습니다. 마침내 1956년 소설을 완성한 그는 러시아 내에서 출판을 하려 했지만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10월 혁명과 혁명의 주역인 인민, 그리고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비방했다며 소련 당국은 출판을 금지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출판이 어렵게 되자 모스크바에 있던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세르지오 디 안젤로의 도움으로 1957년 이탈리아의 펠트리델리라는 출판사를 통해 이탈리아어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영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는데요. 영어본 출간 이후 순식간에 1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련에서도 러시아본이 금서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로 스웨덴의 할리먼은 그를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어떠한 선택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기,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며 괴로워하는 지바고를 통해 혁명과 인간을 되돌아보게 한 이 소설은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바고는 러시아어로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쥐보이의 소유격입니다. 닥터 지바고에서 나오는 기차여행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혁명이라는 시대적 대격동 속에서도 살아있는 인간의 참된 모습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름다운 시적인 문체로 그려낸 것입니다. 1958년 10월 23일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보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보리스는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이고 자랑스럽고 놀랍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할리먼의 수상소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그의 노벨상 선정 소식에 10월 혁명의 적, 반역자라며 그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0월 28일 소비에트 작가동맹은 그를 제명했고 국외 추방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상 발표 6일 만에 그는 스웨덴 할리먼에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다는 전보를 보냅니다. 제가 속한 사회에 수여하는 이 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고 수상을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는 후르쇼프에게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탄원서를 직접 보내어 겨우 국외 추방을 면합니다. 노벨상 사건이 전 러시아를 휩쓸고 1년 반이 지난 1960년 5월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학가로서 최고의 영광인 노벨상이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1987년이 되어서야 소비에트 작가동맹은 보리스의 복권을 허가했고 닥터 지바고도 소련 내에서 정식으로 출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고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페레델키노 작가촌에 있는 그의 집은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노벨상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보리스는 사후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수상소감에서 아들 예브게니는 노벨상은 아버지에게 고통과 슬픔만 안겨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4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CIA가 1950년대 말 소련의 금서였던 닥터 지바고의 러시아판 출판과 유통, 그리고 노벨상 수상까지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비밀 해제된 CIA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는데요. CIA의 사이트에도 지바고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당시 해제된 비밀 문서 99건의 스캔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CIA는 지바고 프로젝트는 금서를 소련과 동유럽의 지식인에게 배포하는 출판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이 사례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프트 파워란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문화 등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CIA는 개인적인 삶과 인간 존엄성이 강조되어 있는 닥터 지바고가 공산체제를 흔들 수 있는 선전수단으로 안성맞춤이라고 본 것입니다. CIA는 1958년 닥터 지바고를 러시아어로 출판해 소련에 몰래 보급하기로 하고 영국의 협조를 얻은 원문을 네덜란드에서 수만 부 찍어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찍은 것은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열린 브뤼셀 세계박람회에서 러시아판을 배포했습니다. CIA는 그의 애만 1만 부 이상의 닥터 지바고가 소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된 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CIA의 지바고 프로젝트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펠트리넬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닥터 지바고의 판권을 45만 달러에 헐리우드 영화사 MGM에 넘깁니다. 그리고 1965년 드디어 3시간 12분의 대서사극이 스크린에 올랐는데요. 메가폰은 콰이강의 달이, 아라비아 로렌스 등의 대작을 만든 당시 문화계의 거장 데이비드 린 감독이 잡았습니다. 유리 지바고는 오마 샤리프가 맡았습니다. 오마 샤리프는 이집트 출신으로 데이비드 린 감독이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정격 캐스팅하면서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배우였습니다. 라라 역에는 영국 출신 줄리 크리스티가 맡았는데요. 영화의 제작자였던 카를로 폰티가 자신의 부인인 세계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린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린 감독이 줄리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다들 이 노래라고 하실 라라의 테마는 당시 수차례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거머쥔 모리스 자르가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시는 장면은 라라의 테마를 배경으로 눈덮인 설원에서 지바고가 말이 끄는 썰매에 라라를 떠나보내는 장면일 텐데요. 눈덮인 평원에서 떠나는 라라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에 좀 더 뒷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지바고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유리창을 깨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눈으로 라라를 바라보는 장면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눈은 모두 인공눈이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대평원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당시 CG가 없어 모두 사람이 뿌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배경의 영화를 러시아에서 찍지 못하고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찍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중심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페레데키노 작가촌에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고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그의 집이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보리스가 직접 신었던 장화, 보리스가 봤던 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눈덮인 설원을 바라보며 닥터 지바고를 썼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설가 서혜성 씨가 2015년 한 신문의 기고문에 남긴 멋진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혹 벗중에 나이 30-40이 넘도록 닥터 지바고를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절교해도 좋다. 그에게는 시베리아의 뜨거운 설원도 흰 자작나무들 사이를 타고 내리는 눈발 깊은 가슴도 없는 까닭이다. 가슴은 결코 흉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